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가 유기기전력 여기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유기기전력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아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저번 영상에서 요 유기기전력은 자, 계자의 철심에 우리가 구리 권선을 감아줘가지고 자, 우리가 거기 계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가 자속이 발생했었죠? 그때 그 자속이 자,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자속을 끊어지게 되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기전력을 우리는 유기기전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 보면 식이 이런 식이 있네요. E는 VBL의 사인의 세타다라는 식입니다. 자, 여기를 조금 한번 볼게요. 자, 이때 E는 VBL의 사인의 세타다.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이 식은요. 자, 우리가 유기기전력의 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E는 60A분의 PZYN. 자, 이 식과 E는 BL, V의 사인의 세타.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얘들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 식 VBL의 사인의 세타는요, 도체 한 개의 유기기전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체 한 개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러면 V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 자, 얘는 주변 속도라고 이야기해요. 주변 속도. 자,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변 속도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속도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100m를 몇 초 안에 들어왔다. 이게 속도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체가 얼만큼의 시간 동안 몇 미터를 이동하였느냐. 요걸 주변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V는 주변 속도고, 자, B라고 되어 있네요. B는 자속 밀도라는 거예요. 자속 밀도의 단위는요, 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가집니다. 자, 이때 이 L은요, 도체 길이에요. 도체 길이. 자, 단위는요, 미터입니다. 미터.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요, 자, 이때 이 도체 길이가 센티미터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센티미터로 주어졌을 때는 항상 미터로 변환을 해주셔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사인. 자, 이때 이 사인은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그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 알 거는 요 세타예요. 세타. 요걸 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이 세타를 우리가 도체와 자속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적어드린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자, 지워주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우리 아까 세타, 도체와 자장이 이루는 가각, 세타는 몇 도일 때 최대 기전력이 발생한다? 90도일 때. 90도일 때 최대 기전력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식이 또 있네요. E는 60A분의 PZYN이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는 60A분의 PZYN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6이 기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아까 이 식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체 한 개에 6이 되는 기전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도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이 기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6이 기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때 이 P는요, 극수입니다. 극수. 극수요. 극수. 자, Z는요, 총 도체수입니다. 총 도체수. 자, Y는요, 자, 매극당 자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속이에요. 자속. 매극당, 매극마다 나오는 자속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려우시면 그냥 자속이다 라고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N은요. 자, N은 우리가 속도를 나타냅니다. 속도. 우리가 회전수, 회전 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때 이 단위가 RPM입니다. RPM. 자, 근데 우리가요, 기본적으로요, 시간은 우리가 초가 기준이고, 우리가 거리, 길이는 미터가 기준이에요. 근데 얘가 RPM이다 보니까, 우리가 초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60이라는 이런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RPM을 RPS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는요, 병렬 회로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병렬 회로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그쵸? 저번 영상에서. 자, 여기 우리 전기자 건선법에 나왔었죠. 전기자 건선법에 나왔었죠. 자, 우리 중권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파권 같은 경우는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2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계산을 하실 때 이 A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A가 우리가 중권이다. 자, 중권이다 라고 하면은 A는 얼마가 되면 된다고 했고, 극수 P와 같으면 된다고 했고요. 자, 파권이면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2개가 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에다가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이 요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서요. 자, 우리 이제 직권 발전기를 구하는 식이고요. 요거 분권 및 타여자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요 2개의 식은요, 조금 있다가 우리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E는 V 플러스 RA, RA 플러스 RA
S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용어 조금만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 이 V를요. 자, V를 우리가 단자 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V를 우리가 단자 전압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서 IA라고 되어 있네요. IA 얘는 전기자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자 전류. 자, RA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얘는 전기자 저항이라고 이야기해요. 전기자 저항. 자, 이때 또 RS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자, RS는요, 계자 저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자 저항. 자, 그래서 얘들을 일단은 용어하고 요 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기자 반작용. 자,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전기자 반작용이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권선의 자속이 계자 권선의 자속에다가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계자 권선의 자속을 가지고서 전기자가 회전해서 자속을 끊어주면서 기전력을 유기하죠. 자, 근데 그때 그 계자 권선의 자속에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전력에도 영향이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거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첫 번째로 누구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까?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거는 전기자 권선의 자속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자, 전기자 권선의 자속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전기자 권선의 자속 때문에 발생을 했다. 자,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전기자 권선의 자속 때문에 자, 계자 권선의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영향이 발생하냐? 자, 첫 번째로 주자속이 감소합니다. 주자속이. 자, 자속이 감소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되죠, 뭐. 자, 우리 계자 전류죠? IF, 계자 전류와 자속과 기전력은 정비례한다. 요거 배웠었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자, 자속이 감소했답니다.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자 전류도 감소하고 기전력도 감소하죠? 자, 그러니까 자속이 감소하게 되니까 유기기전력이 감소하더라. 자속이 감소하게 되니까 유기기전력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성축이 이동한다. 중성축이 이동한다. 자, 여러분들 중성축이라는 것은 이것을 중성축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전기자고요. 전기자고요. 자, 전기자의 전위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위가 0이 되는 부분에다가 자,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서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전기자 중성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전기자 중성축에다가요, 이렇게. 자,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브러쉬는요, 전기자 중성축에다가 여러분들 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회전 방향과는 같더라. 회전 방향과는 같더라. 자, 그런데 얘는 어디에서? 발전기에서.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을 한다. 자, 그때 방향은 자, 직류 발전기는 회전 방향과 같은 거고요. 직류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이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세 번째로 자, 정류자 편과 브러쉬 사이에 불꽃이 발생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정류작용이라고 했죠. 정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류작용은 뭘까요? 여러분들 정류자가 자, 전기자에서 자, 발생된 교류 유기기전력을 우리가 직류로 변환을 시켜주는 게 정류자의 역할이죠. 자, 그때 그 직류로 변환해 주는 것을 정류라고 하는 거예요. 정류. 자, 그런데 브러쉬 사이에 자, 불꽃이 발생하게 되면 정류가 좋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자, 정류자 편과 브러쉬 사이에 불꽃이 발생하게 되면서 정류가 좋지 못하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자, 이제 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감자작용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감자작용. 자, 감자 말 그대로 자속이 감소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감자작용은 계자의 주자속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교차 편자작용. 자, 편자작용이라는 건요. 자, 계자의 주자속이 일그러지는 현상을 편자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차 자화작용이 편자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우리 아까 했었죠. 중성축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직류 발전기는 회전 방향과 같이 이동을 하고, 자, 직류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이다. 자,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자, 감자작용이 발생하니까, 자, 자속이 감소하면은, 자, 계자전류와 유기기전력이 감소하고, 자, 그러면은 또, 자, 편자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두 개 다 좋지 못한 작용이니까 자,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하냐? 바로 보상권선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때 이 전류는 자, 전기자 전류라고 했죠? 아까 아이가 자, 전기자 전류와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보상권선의 전류의 방향은 자,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흘려줘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기자 반작용까지 우리가 한 거고요.
자, 조금만 이제 내려가면 자, 직류 발전기의 종류와 특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타여자와 자여자라는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여자와 자여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타여자, 자여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자라는 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때 이 여자라는 것은요, 계좌 권선에 전류가 흘러서 자속을 만들어주는 것을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타여자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류 전원을 자, 따로 자, 계좌 권선에 연결을 해줘서 그때 그 계좌 권선에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을 타여자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자여자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자여자 방식은요. 자, 잔류작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자, 잔류작이라는 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자, 우리 제가 손실이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면서 히스테리시스, 손해. 자, 요 잔류작이라는 게 나왔었죠? 자속이 자기 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 계좌 전류는 증가하더라도 자속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그 자기 부하 현상이 발생하고 나니까 자, 계좌 전류가 0이 되더라도 자속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잔류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잔류작기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여자 발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여자 발전기는요, 직권과 분권, 보권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특징을 조금 보자라고 하면 직권 같은 경우는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분권 같은 경우는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분권이라고 하고, 자, 보권은요,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도 연결되어 있고 병렬로도 연결되어 있는 이 방식을 자, 자여자 발전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요. 원래는 종류가 더 많습니다. 그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겁니다. 자, 이 자여자 발전기는요, 자여자 발전기는 역회전 시 잔류자기가 소멸이 되어 발전될 수 없습니다. 자, 자여자 발전기는 역회전 시 잔류자기가 소멸해서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타여자와 자여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자, 보니까, 자, 우리 타여자는 부하의 변화에도 자속이 항상 일정하고, 자, 전압 변동이 최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내용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 자, 제가 뭐 간단하게만 타여자 방식을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 얘가 계좌권선입니다. 계좌권선. 자,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거. 정기자예요. 정기자. 자, 타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계좌권선과 정기자가 따로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계좌권선에, 자, 이 정기자 쪽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전압 변동이 최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직권이나, 자, 분권, 복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친 계좌와 정기자가 자, 어떻게 되어 있다? 직렬, 병렬, 직병렬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 같은 경우는 자, 무부하시. 직권 같은 경우는 무부하시 전압이 확립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특성, 요것도 요 관계 있죠. 자, 계좌전류와 유기기전력과의 관계를 무부하 특성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I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부하전류라고 합니다. 부하전류와 단자전류와의 관계 곡선을 외부 특성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에요. 자,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다. 자, 요 세 개는 항상 같아야지만 병렬운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극성이 같아야 되고 자, A 발전기와 B 발전기의 두 개의 극성이 같아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자, 정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 자, 세 번째로 약간의 수하 특성을 가져야 된다. 자,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증가하면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수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발전기가 있는데요. 차동 복권 발전기입니다. 자, 요것도 문제로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풀어볼 거예요. 자, 요 균합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균합선. 자, 균합선이라는 것은 안전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서 자, 그때 필요한 두 개의 발전기는 직권과 복권이 있다. 자, 이 두 개의 발전기는요. 자, 병렬 운전을 할 때는 꼭 균합선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 관한 자,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영상에는요.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요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